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그때 2013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6년이 흘러 오늘 다시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인가요? 그렇죠. 2012년, 2013년 두 차례에 대해 이제 수사를 받았었는데요. 2012년에는 서면 수사를 받았고요. 2013년에는 검찰에 출두했는데 한 차례 비공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자, 네.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공개 검찰에 소환이 됐죠. 네, 자 소환되는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학의 전 차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 막나니 짓을 해? 김학의 인신 듣고 와라. 시위하는 분들도 있고요. 별장 동영상 속 남성 본인 맞습니까? 윤중천 씨랑 어떤 관계십니까? 그 윤중천 씨가 금품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까요? 그때 왜 밤에 네. 저 동남아 출국 가려고 했던 장면 이후엔 처음이네요. 제대로 보인 건. 네. 그때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그때는 검은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낀 모습이었고요. 모자도 되게 눌렀었습니다. 닮은 사람하고 같이 또 그래서 나왔잖아요. 오히려 정말 이렇게 중년 남성이 이렇게 코트를 입고 네. 있어서 김학의가 저 사람 아니야 그랬는데 사실은 너무 닮아서 나중에 네. 알고 보니까 도와주러 왔던 뭐 친척이다 이런 사진이 얘기가 나왔죠. 있군요. 그리고 네. 오히려 김학의 본인은 007 작전처럼 네. 얼굴을 다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사진이 얼굴을 없나요? 드러내지 공항- 않았습니다. 네. 일단 오늘 소환에 나온 것은 더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제 진상조사단에서 그 조사를 할 동안에는 진상조사단은 말 그대로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안 부르면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계속 안 나왔었는데요. 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태국에 출국하려다가 바로 이제 출국 금지됐죠. 그렇죠. 네. 출국 금지가 됐고요. 지금은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환을 했는데 안 오면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해서 조사에 소환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오늘 검찰에 나오면서 찍힌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이 사진이 네. 이게 언제 때 사진이죠? 네. 굉장히 자신감 네, 오늘 사진이군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사진 한 미소를 장이지만 띠고 있는. 자신감 네. 있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근데 이제 오늘 사진이 여러 각도에서 여러 장이 찍혔습니다. 아까 기자를 쏘아보는 눈빛. 그게 이제 오늘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있는 정말 그 동영상 속의 인물이 본인이냐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묵묵부답이었는데 그 쏘아본 눈길이 이 김학의 전 차관의 본심 아니었을까? 전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요. 아까 이 밑에서 찍어서 좀 웃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공직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뭐 우리 사회생활하는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죠. 사회적 가면. 어찌 보면 조금 여유 있게 보이고 싶을 때 네. 얼굴이 저런 표정을 짓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혐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성접대 또는 뭐 성폭행 의혹 말고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또 다르게 뇌물 받았다. 그렇죠. 이제 과거사위원회가 네. 이제 재수사를 권고한 것도 사실 이런 어떤 성범죄 혐의보다는 이 뇌물수수에 맞춰져 네. 있었습니다. 뇌물수수에 대해서 수사를 해봐라라고 권고를 해서 네. 지금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적으로 뭐뭐 조사를 있습니까? 한다고 하는데요. 뭐 저 집 한 채 요구했다 아.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 윤중천 씨가 이 지금 2주 동안 6번이나 소환이 돼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털어놓는 것도 있습니다. 뭘 해줬다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사실 처벌까지 가능하냐?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먼저 지금 2007년 김학의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 인허가 도와주겠다면서 잘 되면 집 한 채를 달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재개발 인허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파트 줘라고 이제 뇌물을 요구했다라는 건데요. 물론 우리 법에서 뇌물을 요구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네. 그럼 저걸로 처벌이 가능하냐? 문제는 저 시점이 2007년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 집값 뭐 1억 원 넘겠죠. 특가법 적용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개정되기 전이라서 저때 시효는 10년입니다. 2007년에 저 얘기를 했으면 시효는 2017년에 완성돼요. 공소시효가 지났단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것만으로는 그러면 사실 뇌물죄로
그 처벌하기 말고도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무슨 뇌물죄들이 있던데 네, 그런 건 뇌물죄들 다 여러 가지 공소시효 있습니다. 지났습니까? 뭐 골프를 잘 그림 받았다는 접대했다, 말도 뭐 있고. 네. 식사를 대접했다, 뭐 1,000만 원짜리 그림. 무슨 그림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들 역시 다 공소시효가 벌써 그러면 완료된 바꿔 말하면 것들입니다. 윤중천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공소시효를 보면은요, 우선 이 3,000만 원 이상 만약에 수수된 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공소시효가 10년인데 네. 문제는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받은 시점이 2009년 이후여야 합니다. 2009년 후반 정도가 돼야겠죠. 이 부분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네. 진술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이 전입니다. 2008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별장 있습니다. 성접대 의혹 그때가 언제죠? 그것도 2007년, 8년 뭐 이런 8년을 거죠. 다투고 네. 있는데 여성들은 2008년 초라고 진술하는 여성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2007년 12월 21일 이전까지만 확인이 됐다가 네. 얼마 전에 이제 2007년 12월 말 영상이 처음으로 시점이 확인된 그러면 게 그거는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성폭행 혐의가 네. 다뤄진다면. 그리고 이게 성접대라면 이게 공소시효상의 문제가 있지만 네. 성폭행인데 또 특수 성폭행이다. 예, 그렇다면 이게 특수강간 혹은 뭐 저 네. 2명 이상의 어떤 이제 혐의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뇌물죄는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임 없어 변호사 보여요. 보시기에는 쉽지 않고 네. 그러면 만약에 또 모릅니다. 특수- 2012년 전후로 만약에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때는 공소시효는 7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네. 살아 있는데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2012년 이후에 뭔가 주고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확보가 안 돼 있다면은 뇌물은 좀 어렵고요. 말씀하신 이제 특수강간은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 생긴 그 특수강간이라면 15년에 살아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그 공개되어 있는 지금 알려진 영상 중에 하나가 2007년 12월 21일에 찍혔다 뭐 이런 맞아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영상이 그때 찍혔다고 해서 그게 바로 성폭행이냐 바로 연결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선 피해자 특정부터 좀 어려워요. 네. 윤준천 씨가 이 고소한 여성이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피해자 특정 문제도 있고 또 이게 강제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또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겨우 동영상 속의 사람이 그 남자가 김학의 전 차관이다. 이제 겨우 윤중천이 진술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지난 4월에 윤중천이 소환됐을 때 모습인데요. 볼까요? 별장 동영상 속 남성 김 전 차관이라고 혹시 진술하셨습니까? 그 별장 영상 직접 찍으신 게 맞나요? 자, 임 변호사 설명대로라면 네. 당시에 특수강간 혐의 일부 그때 그 별장에 갔던 여성들이 주장하고 있는 네. 특수강간 혐의가 입증되려면 뭐 약을 탔다든지 뭘 해서 네, 네. 네. 네, 지금은 두 사람이 같이 있었다.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 함께 있었다. 이거 합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강간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느냐 쉽지 않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뭐 같이 뭐 찍어줬다 그 자리에 있었다 네. 영상에 나오니까 같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는 뭐 그 부분은 입증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강제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런 상황 네, 참 네. 입에 담기도 그러니까 입에 담기도 참 처참한데요. 그런데 이걸 법리로 적용하자니까 쉽지 않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중천 입장은 이것은 성접대나 성매매일 수는 있다. 이걸 인정을 해요. 네. 단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성폭행은 아니다. 지금 네. 이 주장인 거예요. 근데 성접대나 이런 것들은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린 거 아니에요? 공소시효가 지났고 처벌하더라도 이게 벌금형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윤중천은 공소시효가 지난 맞습니다. 것만 인정하고 있는. 그런데 네. 이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네. 굉장히 좀 처참한 성폭행을 당했다.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상태에서 당했다. 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입증의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영상 분석 정도가 다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성이 한 명이면은 이게 입증 가능성이 없는데 복수의 다수의 여성들이 유사한 행위를 지금 진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복수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법정에서 이것도 혹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지금 이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별장에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네. 여성들은 별장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그럼 동영상의 장소도 이 경찰이나 검찰이 분석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자,
국민들이 이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벌어진 일도 놀라울 정도지만 그것이 이 사람이 새 정권이 들어서고 법무부 차관이 되면서 이 사실이 어떻게 은폐됐고 그 뒤에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검찰이 어떻게 이걸 모른 척할 수 있었을까? 그때 어떻게 처벌할 수 있었는데 혹시 빠져나온 거 아닌가 이 부분인데 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 법정에 세우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준정 씨의 당시의 그 뭐 성범죄라든지 뇌물수수도 굉장히 중한 범죄지만 우리가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왜 그 당시에 수사가 그렇게 미진했느냐라는 네. 부분이죠. 어쩌면 그 부분이 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네. 아까 제가 2013년에 한 번 소환되고 2012년에 이제 서면 조사 받았다는데 이제 그 그때는 부분을 좀 경찰- 정정을 할게요. 네, 2013년에 한 번 소환 조사 받고 2014년에 이제 서면 조사 그렇군요. 네. 받았습니다. 그건 차관에서 정정하고요. 물러난 뒤입니다. 예, 예. 그때 그냥 서면 조사로 끝났는데, 근데 당시에 이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평상시 불기소 이유서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형태가 아니라 네. 과연 인정되는 사실 하나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상 속만 봐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 성범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으나 강제성을 인정할 뭐 증거가 없다든지 네. 뭔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아예 이유에 기재가 되어 있지 그러니까요. 않으니까 우리가 네.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검찰에서 이 사건을 무마했고 거기에 어떤 권력이 들어갔고 어떤 외압이 들어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제대로 네. 이루어져 있는 거 보이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후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다가 검사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법리에 뭐 전문가일 거고요. 구속영장을 칠 수 있을까요? 사실 구속영장 우리 뭐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 증거인멸 우려 이런 건 다 인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하는지입니다. 지금 공소시효 말씀드린 대로 뇌물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성범죄 부분은 강제성을 입증할 부분, 피해자를 확정하는 문제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수사단이 이 수사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네. 대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영장 신청은 어렵지 않을까, 청구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